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어서 뭐 와이셔츠나 그런 거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출근을 합니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좀 이제 똘똘한 한 채여서 종부세 부담 느끼는 사람들, 이면서 돈 또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돈 어떻게 쓰나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그냥 가만히 지갑 속에 고이 모셔 놓을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심해서 뭐 유럽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난리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결국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 될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뭐 병사들 월급도 200만 원 올려준다고 하고 소상공인들 뭐 보상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남의 돈 뺏어 갖고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돈을 새로 만들어서. 왜? 남의 돈 뺏어서 그 돈을 주면 뺏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건 사실 남의 돈을 뺏는 거랑 똑같아요. 새로 만들어지면 어쨌든 돈이 많아지니까 내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할 거고 어딘가는 그 돈이 흘러갈 거예요. 그럼 어디로 흘러갈까요? 지금 주식시장 죽쓰고 있죠? 그럼 결국은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크게 봤을 때 부동산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은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 똘똘한 한 채야. 그래서 종부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뭘 사야 되지? 아파트 또 사자니? 2주택 일단 취득세부터 8%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요? 빌라? 빌라는 재개발지 빌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장단점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건 이루어질 거지만 어쨌든 좀 나쁜 요소가 있다면 단점이 있다면 지금 뭐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재개발 빌라가 글쎄요. 일단 재개발지의 특징은 막 뜰 때는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니까 플럭츄레이션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는 게 재개발지 빌라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약간 그러니까 기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파트가 될 거야. 아파트거나 아파트가 될 거거나 아파트랑 비슷한 게 돈이 되는데 일단 빌라는 아파트는 아니죠. 아파트랑 비슷한 것도 아니죠. 아파트가 될 거예요.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비싼 건데 경기가 좋을 때는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막 빌라 값이 올라가죠. 재개발지가. 그럼 왜 막 경기가 좋으면은 빌라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갈까요? 경기가 좋다는 건 뭐예요? 막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상품이 뭐예요? 아파트가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럼 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경기가 좋으니까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막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재개발 빌라 막 올랐다가 또 경기가 나빠. 아파트를 팔아도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 그럼 아파트를 안 지어요. 그럼 아파트가 될 거기 때문에 비싼 재개발 빌라는 아파트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당연히 떨어지지. 플럭츄레이션이 큰 게 재개발 특징인데 지금 뭐 제가 대충 검토해 보면은 그냥 현재 새 아파트 돈 주고 사는 거랑 비슷한 가격으로 나온 물건이 꽤 많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보자. 빌라, 그렇지. 아파트 취득세만 일단 8%야. 뭐 종부세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안 해줄 것 같아. 아파트는. 그러면 그렇고. 그럼 오피스텔 하나 남는데 여기서 이제 본론. 오피스텔 나 종부세 갖고 있는 똘똘한 한 채. 근데 압구정동에 하나 있어. 또는 반포동에 하나 있어. 용산에 하나 있어. 근데 돈이 남아. 그런데 뭐 빌라랑 아파트는 뭐 그러한 단점들이 있고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을 살려고 하니까 오피스텔도 혹시 뭐 요즘 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로 막 뭐 나라에서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으니까 또 그거 걷는다는데 종부세 낸다는데 어떡하지? 뭐 취득세 4.6% 그건 오케이. 뭐 4.6% 주택보단 조금 1세대 1주택 주택보단 비싸지만 8%보단 싸니까 오케이. 근데 야 종부세 어떡하지? 양도세도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괜찮아 사자. 근데 종부세 어떡하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종부세 어떡할까요? 종부세 제가 이거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법조문을 읽어드릴게요. 법조문을. 예컨대 내가 똘똘한 한 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사면 종부세 내는 거 아니야? 주택수에 산입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러면 종부세는 어느 과세 대상이 뭔지 알아야겠죠? 어느 과세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오피스텔이 과세 대상인지 한번 봅시다. 그럼 종부세법을 찾아봐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제1항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그러면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대. 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종부세도 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을 샀어. 그러면 그 오피스텔 갖고 있는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주택은 뭔지 알겠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 그럼 재산세는 뭐지? 재산세는요, 보유세는 두 개잖아요. 종부세랑 재산세가 보유세예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내는 세금 보유세. 그러니까 두 개로 나뉜다고. 재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국세고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지방세법에 뭐라고 돼 있냐?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택법에 보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아닌데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아니니까 나는 오피스텔 사도 상관없네요. 나는 1가구 2주택이 아니네요. 그렇게 하긴 좀 일러요. 왜? 지방세법 제12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지방세법 제120조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과세기준일 6월 1일이죠? 6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당에게 예컨대 뭐 용산구면 용산구청, 뭐 강남구청 이런 장에게 강남구청장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사실 알릴 수 있는 증거자료 갖추어 신고하래요. 신고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공부상이 뭐예요? 주택이 아니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야. 공부상에는. 근데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거기 사람들 살고 있어. 막 침대도 들어가고 소파도 들어가고 텔레비도 들어가고 막 모니터도 PC도 놓고 살고 있어. 한 가족이.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뭐래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강남구청장에게 증거자료 갖추어 신고하래요.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데 실제로 내가 주거로 쓰고 있어. 주택으로 쓰고 있어.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했어. 임차인이. 그러면 그 소유자는 증거 갖춰서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6월 16일까지 강남구청장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세법 제120조 3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 6월 16일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어. 내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쓰면서 신고 안 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래요? 잠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대요. 지방자치당에 강남구청장이 직원 시켜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거 뭐야 주거로 쓰고 있네 라고 과세대장에 등재해갖고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의무가 있죠? 납부 의무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종부세 때려 맞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안 되겠죠? 막 나이브하게 신고해. 신고하면 바로 종부세 1세대 2주택 걸려서 부가세 맞는 거예요. 실제로 한 가지만 더 서울시에서 이제 오피스텔 재산세 변경 문의에 대한 회시 한 게 온 게가 있어요. 지방세 법령정보 시스템 가면 다 나오거든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벌써 8분 지나네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게 옛날 거라도 10일 이내 지금 15일이에요. 증빙자료 뭐가 있을까? 주민등록, 수도, 전기, 가스, 현황 등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예요. 현황이 일치되면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가 있은 후부터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변경된 재산세 고지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고하면 주택분 재산세 내라. 그러면 종부세도 따라온다. 그럼 신고를 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 중과예요. 그럼 신고를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읽어봤죠? 직권으로 직원시켜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신고를 안 하는 게 일단 맞고 신고 안 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꼼수를 안 쓰는 게 맞는데 어쨌든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건 조사 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예컨대 뭐 오피스텔 막 10채 갖고 있다. 그럼 재수 없으면 걸리죠. 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 나올 때 뭐 본대요? 여기 나오죠. 주민등록 여부.
수도, 가스, 전기 꼭 필요한 것들 주택으로 쓰임에 있어서 그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토요일인데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참. 안녕.